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특보의 임평순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128명 중에 12분의 비례대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노동, 여성, 장애인, 그리고 보육,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인데요. 오늘은 여성운동과 보육 분야 전문가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해오시다가 의회에서 그 영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님 그리고 진용복 의원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오늘은 오프닝이 왜 이렇게 길어요? 전문가들을 모시다 보니까 저희가 오프닝이 조금 길었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예, 우리 진 의원님부터. 진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레이디 퍼스트.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원 박옥분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의 2분의 1을 지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달 5월을 맞이해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해를 좀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2년을 새롭게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2년을 한번 네. 구상을 해보겠다. 네. 개인적인 얘기 하나 불렀는데. 진지하게 가야 되겠군요, 오늘은. 그러니까요. 네. 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의원입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네. 됐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1년 지난 후에도 더 반가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두 분을 전문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여성운동의 전문가, 우리 진 의원님께서는 보육의 전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문 하시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해오셨는지요? 그 NG 활동을 여성단체에서 NG 활동을 좀 했었고요. 나름대로 그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러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 차별적 요소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가령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이게 차별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조직적이고 또 전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좀 느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 진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보육의 어떤 전문가잖아요. 얼마나 쭉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는지요?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라기보다는 저는요. 이 보육 현장에서 25년 정도 몸을 담고 그냥 정치인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 기간이 길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고요. 자기가 얼마나 임팩트하게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일했나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평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전문가는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네. 보육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일을 해왔을 뿐이었습니다. 두 분 다 겸손한 말씀을 20년 이상 하면 전문가죠. 전문가세요. 예. 그러니까 아까 딱 비우니까 막걸리 이야기 하시니까 막걸리 전문가. 어쨌든 이게 오늘은 저 박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남자 둘이 이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짠분에서 정말 오랫동안 활동해 오시다가 의정 활동을 두 분이 함께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같은 정당 또 같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두 분 어떠세요? 평상시 좀 친하신지요?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 사실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잘 몰랐고 네. 실제로 와보니까 상당히 성실하시고 그리고 배려도 많으시고 네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좋아하는 가정에서 네. 사모님한테 상당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동료 남성 의원들이 되게 싫어하시겠는데요? 예? 우리 진 의원 때문에 우리 맨날 뭐라고 또 한 소리 듣고 말이야. 이게 싫은 거 아닙니까? 질투예요. 아니, 좀 가분한 칭찬을 하신 거고요. 예. 그냥 하나를 잘하면 더 잘하라고 아마 더 칭찬을 격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칭찬을 받으셨으니까 예. 반대로 박 의원님은 어떤 분이시다? 칭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박 의원님은 욕심쟁이다. 욕심쟁이다. 예, 욕심쟁이. 예, 욕심쟁이 그러면 박옥분. 네.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네. 뭐 정치인이 욕심이 없다면은 살아있는 정치인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부분에서 좀 반성을 하는데요. 네. 욕심이 많다는 것은 내가 어느 분야에서 관심이 있으면 욕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파헤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민원의 대상들을 더 좀 자신 있게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역량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다방면의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계속 그냥 욕심을 갖고 일을 공부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 정말 좀 대단하다. 와. 아, 그래서 욕심쟁이. 이건 나쁜 욕심쟁이 아니라요. 정말 착한 욕심쟁이. 그래서 박원 의원을 한마디로 하면 욕심쟁이라고 우리 말하고 싶습니다. 박원 의원님을 욕심쟁이로 임명합니다. 우리 진영호 의원님은 딱 1년 만에 우리 박 의원님 6개월 만에 이 자리에 다시 모셨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군대 의회에 의정활동 하시면서 뭐 개인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일로 뭔가 좀 보람찬 일 한 가지씩만 좀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진 의원님. 저희 상임위원회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잖아요. 근데 예산이 굵직굵직한 그림은 없습니다. 다 자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돈 한 300에서 500 정도 그 예산에 상당하는 물품, 저희는 도서 쪽 아니죠. 그러면 그 현장에서 너무 감사하기 편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작은 거지만 네. 그런 게 정말 5억짜리 예산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네. 예, 작은 도서관 같은데 그런 책 기부를 한 300권 정도 정도 하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낀 게 저는 그래도 좀 보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역시 가족적이시네요. 네, 네, 가정적이세요. 소소한 거의 행복, 소소한 행복을. 쪼잔하죠? 아, 스스로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쪼잔하신 걸로. 어쨌든 그렇게 작은 행복을 이렇게 또 현장에서 보시는군요. 네. 그렇죠. 막 10억짜리, 100억짜리,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보기에는 잘 모르잖아요. 네, 300만 원짜리 이렇게 도서를 동네에 딱 갖다 주면, 네. 어우,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경기도 고마워요. 이렇게 나오죠. 네. 저도 갑자기 행복해지는데요. 자,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어떤 보람찬 일이 있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정책의 일환으로 그 여성 돌봄 네.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좀 피려고 하는데요. 가령 여성 관련 그 종사자들에게 처우 개선비 뭐 10만 원씩 올린다든지, 그리고 그 성평등 조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중앙에 양성평등 조례가 있는데 사실상 양성평등 조례는 오히려 성평등 조례보다 그 명칭에서도 약간 후퇴된 부분인데, 저희 경기도는 중앙 법보다 더 앞선 그 성평등 조례를 우리 여성 단체들과 함께 네. 만드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 뭐 지방 재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네. 뭐 6개 시를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지방 분권 조례와 관련해서 일단은 시작이 미약하긴 하지만 네.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경기도가 여성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중앙보다 더 앞서간다. 다들 아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진 의원님.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자신만의 정치를 하지 못한 거죠. 뭐 진용국 하면은 저게 정책통이다. 아니면은 좀 조례에 대해서 좀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 등등 그런 게 지금 진용국 하면 무슨 정치아이콘에 딱 떠야 되는데 그런 거를 2년 동안 제게 그런 걸 옷을 입히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운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진용국 한번 떠오르는 거 네. 그거를 한번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진흥복 하면은 어떤 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까? 아이콘. 예, 성실하다. 성실함. 예. 네. 근데 정치인으로서 성실하지 않으면은 네네.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그냥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나 좀 듣고 싶은 게 저희 소망입니다. 성실한 아이콘의 대명사. 네. 우리 진용복 의원님. 어때요? 뭐가 또 아쉬우세요, 우리 의원님? 예, 네. 저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례대표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는 일반 지역구하고는 다르게, 물론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의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겠고, 저희는 비례대표로서 정당에서 요구하는 정책과 방향,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정체성에 맞게끔 저희 역할을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비례대표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비례대표들이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공고히 같이 논의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네네. 각각의 역할에만 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분들이 스스로 냉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 네. 이것도 욕심을 부리시네요. 욕심쟁이는 뭐 어디 냉정한 안 지나서는 욕심.
안 지나서나 욕심색깔. 그러니까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앞으로 2년 동안 또 나갈 방향을 찾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 박학금 의원님 참 대단하신데 성실과 욕심의 아이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도 한번 살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상임위 현안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느 분이 먼저. 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재단이 생기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능력개발센터라든지 북부의 비전센터 이게 거기에서 대부분 여성 일자리와 관련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일자리 재단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다 통합하면서 그 여성의 고유의 역할들이 많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20여 년 동안 보육에 몸담아 온 사람이다 보니까 가장 또 큰 현안 중에 하나는 누리 예산. 그렇죠. 예, 예산. 그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현안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사회자님께서도 친구나 동료들하고 약속을 하시죠. 약속하죠. 예, 근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되죠?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예. 기분 나쁘고 인연 끊고 싶고. 예, 개인 간의 그 사적인 약속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게 도리입니다. 사람으로서. 예, 당연한 말이죠. 근데 정치인은 국민과의 약속은 진짜 철저하게 지키는 게 정치인의 생명입니다. 만약에 정치인이 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킨다면 그건 함량미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대통령 선거일 때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보육은 국가에서 꼭 책임지겠다는 그 네네. 약속이었는데 그것을 지방정부에다 맡기기에는 너무나 큰 국가 정책입니다. 그래서 좀 약속을 지켜줘서 지금 2016년도 후반기부터라도 좀 국회에서 네. 좀 누리 예산을 좀 네. 편성을 해서 네. 정말 학부모들과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운영자들이 좀 편안하게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 도의원들의 한계를 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이고 이제 20대 예. 국회가 시동을 걸었으니까 예. 이제 뭐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또 이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진영호 의원님께서는 또 최근 발의하신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이 있어요. 이게 또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유아기에 우리의 인성이 80%가 형성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경기도가 하기 위해서는 책무를 지어준 거죠. 그런 내용을 갖고 해가고 경기도지사는 네. 영유아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기도 좀 지원 좀 해줘야 되고 프로그램 있으면 지원해주고. 그리고 인성예절교육원도 설립을 하고 또 네. 설립한 인성예절교육원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한테 일탁을 주고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도 보급하고 그랬는데 그 비용들을 네네. 좀 경기도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조례입니다. 그렇군요. 뭐 일자리도 좀 늘어나고 그렇겠네요. 네, 역할도 그럴 좀 수도 늘어나고. 있죠. 두 분이 이제 같은 상임위 의정활동 내용을 쭉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또 아무래도 박 의원님께서 여성 전문 그리고 진 의원께서 보육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문득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박 의원님 오랫동안 좀 여성 운동 많이 하셨잖아요.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다 여성 운동을 하는 분들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성 운동에 나는 한번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신 아까 뭐 초반에 또 뭐 대가족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네, 제가 그런 NGO 단체를 들어가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상의 절반인 여성을 위해서 제가 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고민했고요. 그 차원에서 정치 역시도 여성에게는 상당히 힘든 곳이기 때문에 정치에 와서도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좀 계속 그 노력을 해왔고 초석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여성부장 있으면서 실제로 잘하셨습니다.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네네네. 여성 훈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네. 많이 정치에 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 의원님은 딱 이 머릿속에 늘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사람 본연의 어떤 모습을 보려고. 그 중에서 또 여성, 네, 불합리. 네. 근데 차별. 뭐라고 하셨지? 차별. 차별. 예, 남성도 제대로 봐주세요. 네. 어떤 차별을 받으십니까, 진 의원님? 네.
아니 안 받는 것 같아. 박용분 의원한테는 안 받는데요. 다른 박용분 의원들도 좋아. 다른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아, 지금 예,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의 여성 의원들이 진의원님을 차별하시는군요. 잘 안 놀아주십니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진의원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이제 막 보육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서 이제 부대 의회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전문가로서 어떠세요? 정치인의 삶과 보육 현장에서 일했던 전문가의 삶, 뭐가 본인한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육 현장이 저한테는 행복한 아.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근데 또 자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또 생활 신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가 저희한테 주어진 임무니까 그렇죠. 또 정치의 세계는 또 새로운 도전의 세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또 다해야 되겠죠. 그 예쁘고 맑은 아이들이 네. 또 보다 더 좋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 또 정치인들의 또 그런 그렇죠.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아우, 아이들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진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제일 오랫동안 뵈니까 그냥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면이 조금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예. 아, 알겠습니다.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정치를 시작한 것이 정말 가장 정말 보람차다. 이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박 의원님, 이럴 때 정말 난 보람차다. 이제 NGO에 있다 보니까 구호에만 외치는 부분들이 많죠. 구호. 구호. 선언적 의미. 그러나 그 의회에 오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쉽게 이제 힘이 생겼다 그러죠. 힘. 조례. 네, 힘이 생겼어요. 이제 그게 이제 권력이 생긴 거죠. 네. 이제 그 권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권력은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렇죠. 네.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상당히 보다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렇게 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참 많은 의원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늘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늘 외치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 도장도 찍을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가 있구나. 공무원들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 신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적은 금액의 예산을 갖고 행복을 느끼는 거. 아. 네. 10억, 20억, 50억 도로 나가져요. 맵니다 못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다 주면 아까도 그냥 작은 도서관 얘기했지만 예. 용인에는 실버 합창단이라고 고은 여성 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분들이 용인시에서 지원했다 지원이 끊기고 나서 외국에 가서도 많은 상을 받아오고 그랬는데 그 드레스라고 해야 되나요? 의상. 네네. 그게 실버 한 5년 정도 됐답니다. 이건 이 저기 갖고 새로운 옷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자부담해서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해갖고 제가 또 문광이 그쪽에 좀 달려가서 좀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좀 지원해달라서 500만 원을 갖다 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거기서요 500만 원이 5억 이상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볼 때마다 진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밥 한 끼 먹지요 그랬는데 제가 아직도 밥을 안 먹고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예, 예. 계속 그 고마움을 받으려고. 그렇죠. 이게 안 먹고 있으면 계속 예, 이제, 그래서 500만 원의 행복이라는 것을 제가 새롭게 느꼈습니다. 전략적이에요. 네. 그럴 때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그런 또 새로운 옷을 입고 네, 아름다운 의미가 공연을 하면 그게 또 서비스가 되는 거고 네, 네, 네. 또 외국 가서 또 공연도 하면 그게 또 한류가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500만 원이 진짜 5억이 되는 거고 50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70대 어르신들. 그쪽에 주류로 이주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행복하니까 그분들이 행복하면은 자녀들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해석을 잘하네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구 현안 한번 짚어볼게요. 뭐 두 분은 이제 비례대표지만 그래도 지역 출신 있지 않습니까? 박 의원님은 이제 수원시, 네. 진의님은 용인시입니다. 수원시 한번 어떤 해결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지금 장안구에 사는데 다른 데는 거의 신도시화 되어 가는데 저희 구가 왠지 구도시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도서관도 많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체육관도 필요하고 또 청소년과 관련된 문화의 집이라든지 또 주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유치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심에 SKC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네. 물론 공장을 이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상생의 차원에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네. 여러 가지 소음 네. 뭐 이런 문제들을 보다 더 인체에 어떤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네. 보다 더 과학적인 것은 없을까? 뭐 무조건 이전이 아니라 예, 예.
보다 더 예산 투자를 해서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역할 그런 부분들을 보다 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환경은 뭐 네. 진짜 시민들 위한 거잖아요. 예. 관리 감독하고 네. 또 줄일 수 있는 예산도 한번 세워보시고. 어우, 구직한 게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진혜님 용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용인의 그 기흥구 쪽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기흥구 쪽에 그 마을마다 그런 조그만 축제 같은 거를 주민들이 계획하고 주관해서 진행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 싶은데요. 지금 용인의 기흥구에는 굉장한 그 인프라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 박물관, 그렇죠.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네. 민속촌. 예, 민속촌도 있고, 네. 국악당도 있고요. 네. 또 백남준 안스센터. 많은데요? 예, 그게 한 군데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뮤지엄 파크라고 해서 그냥 경기도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연결을 시켜서 관광객들이 거기 찾아오고 네. 그래서 찾아와서 그냥 구경만 하면 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또 구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재생시켜서 네, 네. 한국마을처럼요. 네. 그래서 와서 관광도 하고 보고 느끼고 그리고 먹고 갈 수 있는 네. 그런 관광지를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저희들이 도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네, 의미 있는 일이네요. 미션파크 앞으로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구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의정부 분의 공식 마무리 질문입니다. 올해 우리 두 분은 진용복, 박구는 이것만은 꼭 도민들을 위해서 꼭 지키겠다라고 선선하는 시간이에요. 아까 약속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네. 이 약속 오늘 하시면 꼭 지키시면 됩니다. 신중하게 예, 선서하고 하셔야 됩니다. 선서요. 예, 선서까지. 먼저 하시죠. 이거 굉장히 무거운 순서입니다. 그래요? 그 어려운 거는 레이디 포스트는. 아니 항상 먼저 알겠습니다. 네. 맛있는 것도 먼저 드시고. 네. 선서. 네. 저 박옥분 도의원은 항상 겸손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그냥 실천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중요하죠. 네.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진현님. 네. 네, 선서. 네. 정치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가야 됩니다. 네. 도의원의 직무는 우리 경기도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진용복은 정치 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약속 우리 도민들께서 잘 지켜보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두 분과 저희 혹시 여기 굿모닝 하우스라고 네. 과거에 이제 도지사 공간을 네, 네.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도민 여러분께. 이거는 의미가 바로 소통이잖아요. 네. 두 분도 역시 의정활동 펼치시면서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곳의 의미를 더욱더 깊게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하니까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자, 봄비 내리는 오늘 인터뷰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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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하고 끝내야 되는데 저희 공식 짠. 네.